네, 이렇게 인터뷰할 시간을 갖게 돼서 무척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오늘날 금융업은 사실상 테크 산업입니다.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도구는 컴퓨터고 또 그 컴퓨터에 의해서 제공된 여러 가지 알고리즘과 프로세스 움직일 수 있습니다. 과거의 금융이 돈을 관리하는 거였다면 사실상 지금은 데이터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만일 알고리즘이 잘못됐다. 그래서 그날 하루 일어났던 거래가 모두 잘못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야말로 공포스러운 상황이죠. 아마 그 금융기관은 더 생존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이 알고리즘과 데이터 거버넌스가 제대로 이루어지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지금 시기에 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이버 보안과 데이터 프라이버시 이 두 가지는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모든 금융권이 관리해야 될 그런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시다시피 SC제일은행은 외국계 은행입니다. 제가 이 외국계 은행에서 배웠던 가장 큰 것이 리스크 관리 체계입니다. 소위 RMF라고 그러죠. 리스크 매니지먼트 프레임워크. 사실 사이버 보안도 기술에서 시작했지만은 어떻게 RMF, 이 리스크 매니지먼트 프레임워크를 가져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결국 그것으로부터 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정보 환경에 대해서 거버넌스와 어떤 가시성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 사이버 보안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자산을 갖고 있고 어떤 프로세스를 갖고 있고 비즈니스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그것을 명확하게 볼 수가 있다면 그리고 그래서 이상한 행동이나 이상한 트랜잭션이 발생할 때 그것을 알아낼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그 은행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SC제일은행에서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리스크 매니지먼트 프레임워크에 의해서 경영진 그리고 전 직원이 하나의 눈을 가지고 이 사이버 보안을 하나의 틀 속에서 넣고 그것을 같이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결국 테크놀로지 도메인이 아닌 좀 더 전사적인 그런 뱅크 와이드한 그런 리스크 관리 체계를 갖는 것이 SC제일은행이 갖고 있는 가장 큰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최근에 IT 환경의 변화, 트렌드를 보시면은 우리가 아마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은행들, 금융권들도 비슷한 방향을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클라우드, 핀테크, 마이데이터 뭐 이와 같은 방향으로 가죠. 결국 이것은 우리가 그동안 폐쇄적인 어떤 전산실이라는 조직에 갇혀진 전산 자원에서 이제는 보다 밖에 있는 여러 업체들과 같이 제휴를 하고 또 그들과 활발하게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도전적인 환경이고요. 과거에 이렇게 갇혀 넣어진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보다 창의적이고 좀 더 혁신적인 사고를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사이버 보안 관점에서 봤을 때는 두 가지가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누가 접근을 하느냐, 누가 어떤 권한을 갖고 접근하느냐, 액세스 컨트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주고받는 데이터가 얼마나 투명하고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가, 데이터 거버넌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IT 환경을 내부에 있는 전산실을 쓰든 아니면 클라우드를 쓰든 외부 업체와 서로 제휴를 통해서 주고받던 이런 것들이 투명하게 관리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전략은 이런 환경으로 어떻게 빨리 움직여 가면서도 안전하게 이런 전체 프로세스를 관리할 수 있느냐, 이것이 저희의 사이버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스탠다드 차터드 저희의 그룹은 사실 외국계 기업이기 때문에 재택근무가 많이 활성화되었습니다. 한국은 그런데 이 망분리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좀 유연하지가 않죠. 다행히 최근에 금감원에서 이런 가이드라인을 많이 완화해줬기 때문에 저희도 점점 이런 재택근무를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재택근무의 속성을 보면은 결국 단말기, 직원들이 사용하려는 이 단말기가 은행 안이 아닌 밖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뢰할 수 없는 공간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신뢰하지 않는 곳에서 접근해 올 때 그것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그 사람들은 어디까지 접근 권한이 있을 것인가? 어떻게 모니터링 할 것인가? 그래서 어떻게 실제로 이렇게 제어할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들이 가장 핵심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접근하는 그 권한에 따라, 이를테면 시스템에 접근을 하느냐, 데이터에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그 프로그램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편하게 사용하면서도 실제로 재택근무에 빨리 들어갈 수 있고, 그러면서 보안 통제는 철저하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여러 스펙트럼에서 이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핀테크가 여러 형태의 업종이 있지만은 아마 제일 중요한 것이 AI라든가 또는 빅데이터 관련 같은 이런 데이터를 활용해 가지고 하는 이런 데이터 산업이 굉장히 주류를 이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많은 지능성이 창출되고 또 혁신적인 사업 모델이 생기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도 이 사이버 보안을 그냥 IT 한 영역이든지 또는 데이터 관리를 데이터를 일단 수집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고민해야 될 거리라고 생각한다면 절대로 이 문제를 풀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데이터를 많이 다루게 되면서 실제로 이 사이버 보안과 데이터 거버넌스는 하나로 지금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같은 CISO가 개인정보 관리 또는 신용정보 관리를 같이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이것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보다는 전체를 같이 보고 또 이 핀테크의 가장 핵심인 비즈니스 모델을 바라볼 수 있을 때, 이 비즈니스 모델에 맞게 얼마나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하게 보안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것이 가장 실효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보안을 또 데이터 보호를 초기부터 이 비즈니스 설계 단계부터 같이 공유해 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학교를 졸업하고 나와서 실제로 사회생활 한 지가 금년이 딱 30년이 됐더라고요. 저는 현장에서만 있었는데 크게 나눠봤을 때 한 4가지 정도의 챕터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삼성전자 또는 미국 기업에 있으면서 실제로 IT를 통해서 이런 비즈니스가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배웠고요. 이제 두 번째 챕터부터 제가 사이버 보안을 했습니다. 제가 시큐소프트라는 회사를 창업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공급해서 코스닥까지도 등록해보는 그런 경험을 했고요. 세 번째 챕터는 우리나라 이제 최대 보안 기업인 안랩의 CEO로서 또 한 1000명에 가까운 인원을 데리고 1000억의 소프트웨어 매출 돌파하고 이와 같은 경험들을 해본 것.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현재는 은행에서 좀 다른 입장에서 사이버 리스크를 전체를 체계를 구축하는 이런 입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의 챕터가 저한테는 다 소중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제가 처음부터 사이버 보안을 평생 할 거라고 생각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저도 뭐 IT라는 게 워낙 급변하니까요. 그렇지만 IT가 점점 우리 생활에 스며들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쓰고 실제로 스마트폰이라든가 사물 인터넷과 수많은 IT가 결국 이것이 역동적으로 돌아가면서 사이버 보안의 역할은 계속 입체적으로 확대되어 왔습니다. 저도 스스로 놀라울 정도고 그런 점에서 저는 굉장히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변화를 중심에서 같이 볼 수가 있었고 그리고 변화가는 사회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사이버 보안과 데이터 프라이버시가 제일 중요한 이 사회의 리스크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위협적인 존재고요. 저는 이것이 이 사회를 바치는 중요한 디딤돌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나름대로 소명감도 그래서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먼저 생각하는, 그래서 항상 뭐 사이버 보안이 그냥 피해를 당하는 것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혁신을 안전하게 추구할 수 있는 그런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 사이버 보안을 하는 전문가들, 사실 전 세계적으로 전문가가 상당히 모자르거든요.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좀 더 소명감을 가지고 한다면 본인한테도 상당히 보람 있는 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제가 30년 제 경험을 바탕으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사이버 보안은 경영의 문제이고 사회의 문제입니다. 물론 시작은 IT 기술에서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해킹 기술도 보게 되고 또 여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기술도 제품을 개발하고 서비스를 개발하게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어디에 영향을 주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실제로 기업의 정보 유출을 하면 엄청난 그 영향을 주게 되고 충격을 주게 됩니다. 또 사회적으로도 그래서 잘못된 정보들이 실제로 돌아다니고 왜곡된다면 사회적으로 혼란을 일으킵니다. 또 피해자에게는 엄청난 심리적 충격을 주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 사이버 보안이야말로 디지털 문명이라는 것을 이것을 받쳐주는 하나의 버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 여기에 대해서 일단 소명감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지금 거기에 더 나아가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제4차 산업혁명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을 받쳐주는 기반은 이런 신뢰의 구조, 결국 사이버 보안과 데이터 프라이버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다 효율적으로, 보다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이네이블로서의 이 사이버 보안 전문가로 그런 커리어를 개척하시기를 추천하는 바입니다.